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두 분 총평 궁금한데요. 뭐 AI 28번이었죠. 47초마다 한 번씩 AI가 나오고 40초마다 33번의 박수가 나와서 40초마다 박수가 터졌다. AI를 위한 뭐 첫 추경이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연설 내용 뭐 연설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어쨌든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는 AI 고속도로 거기에는 이제 괄호 열고 이재명의 AI 고속도로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이 좀 존중 좀 잘 추앙받는 분들을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야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야심이요? 네,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처럼 각 진영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모두 어쨌든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진보 보수 뭐 다 끌고 앉겠다고 하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저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 요즘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게 보였고 사실은 이거 전에 저는 더 눈에 띄었던 게 사전 이제 간담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장실에서.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대법원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에이펙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이렇게 했다는 거 매기는 건가? 뭐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게. 네. 뭐 저도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보면 에이펙에서도 나름대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그 결과물을 얻어내고 이번에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오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보수가 갖고 있는 아젠다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차지하고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반발과 좀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만든 말이었지만 명청교책이란 말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보면은 당정의 갈등이 그런 점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는 당과 그다음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그 얘기한 것도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라면 나도 극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올라오면 국민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래도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당이 지금 그거를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육공화국헌법이 되게 재밌는 게 견제와 균형이 야당이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정부와 여당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명청교체기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보수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의 태제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보수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조력할 건 좀 조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고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를 이렇게 잘하고 싶으면 전력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전력과 관련돼서 그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축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도 함께 가져가야 AI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당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견인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나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에 있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눈에 띈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편한 자리를 가지 않았거든요. 피했어요. 거기 가봤자 뭐 나한테 욕만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뭐 이러면서 안 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가서 덕담 비슷하게 말도 건네고 어제 사실은 국민의힘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 대통령 면전에서 뭐 꺼져라 범죄자 막말이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례로 인사를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막말을 쏟아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불편한 자리 누구나 있겠죠. 근데 마인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의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만 불편하냐? 너는 더 불편할 텐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조이대 대법원장 얼마나 불편했겠어, 솔직히. 그 약간 그런 거를 즐기는 강심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어쨌든 그 지지층, 열성 지지층 말고 나머지 국민들은 톤앤 매너를 상당히 많이 봐요. 그거를 많이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안 거예요. 뭐 2022년에 윤석열 정부 1년차 때 민주당도 이렇게 이제 피켓 시위하고 보이콧 해가지고 그때 욕 엄청 먹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안에서 시위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민주당도 했는데 그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때 구속했다고 민주당도 뭐 하고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야 우리도 한번 까방 건 있잖아.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톤앤 매너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거기에서 고개 목례도 하고 이렇게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 좀 허전하네요. 이렇게 살짝 뭐 농담도 했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꺼져라 범죄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은 사과하라 정도밖에 안 나왔지 윤석열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당에서 좀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왔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 면전에서 그러는 거는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업날 현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입장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증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글쎄요. 그래서 특검이 혹시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도 그 자수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법률가족 입장에서 히든카드가 없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무리한 청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만약에 지난번에 서희건설 자수서처럼 특검에서 히든카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한 이상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바꿔 말하면 사전에 알았거나 도왔다는 맞아요. 뭔가 확실한 네. 증거가 있다면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된다는 거를 이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는 했지만 다른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 특검에서 만약에 사전에 알거나 그런 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그라프 목걸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자수서 나와버리고 실물 나와버리니까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김건희 씨의 그 구속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면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검에서 그 자수서랑 그라프 목걸이 진품 나왔을 때 9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9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특검에서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용 확률이 김건희 씨 때 제가 예측했던 50%보다 훨씬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 10% 미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논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뭐 이제 그거는 개인의 뭐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뭐 김재섭 의원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거를 다투는 거니까 논점들을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영장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죄가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던 방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어느 정도 소명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건
이 정황을 봤을 때 왜 불참을 했을까? 국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 자리에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왜 거기 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앞단에 했던 일 때문에 가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사실은 그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고 이 앞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 좀 들여다봐야겠죠. 지금 아직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맞아요. 있는지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죠.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나와서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2월 3일 밤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국회 그 문에 들어갈 때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어가고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고 제가 들어갈 차례였는데 그때 추경호 의원이 김용태 의원, 조지현 의원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호 의원한테 의원이니까 먼저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추경호 의원, 김용태 의원, 조지현 의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정원 의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이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민주당 이정원 의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채널A의 조민기 기자랑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호 의원이 그때 들어갈 때 제가 양보를 해서 제 앞에 들어갔게 했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서 저는 계엄 해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나오지 않았고 계속 그 한동훈 대표랑 제가 그 우리 당의 의원총회장이 될 수 있었던 예결위 회의장 그쪽 근처에 같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쪽으로 다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혼선을 줬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사전에 알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개인적인 고뇌에 의해서 뭐 하던 안 하던 그걸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과연 특검이 수사에서 밝혀냈는지는 특검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SNS에 이제 오늘의 포토제닉 이러면서 대통령과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은 사진 올리면서 웃고 좋은 얘기만 했다라고 글도 남겼어요. 사실 이제 그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모두 경고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중립법 철회 상황을 수습하는 국면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통령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성토와 비토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엔 총회 갔을 때도 갑자기 조이대 청문회, 조이대 뭐 사퇴시켜야 된다,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엔 총회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에이펙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소위 말해서 성과들을 가지고 좀 뭐 속된 말로 좀 뽑아 먹어야 되는데 몇 주는 이거를 또 갑자기 또 7대 5대 개혁도 아니고 7대 개혁 7+1로 갑자기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를 전선을 넓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생각들이 있었다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뭐 한 번도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뭐를 얘기를 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근데 본인의 이제 캐릭터고 본인이 그거를 승부수로 잡은 거예요. 뭐 당청 분리 뭐 이런 걸로 지금 그래서 역할 분담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당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계속 이제 충돌이 벌어지면은 그런 노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좀 지지층도 막 분화되고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 딴지일보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정청래를 좀 더 좋아해서 개혁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쪽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이 먼저지라고 해서 지금 이게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약간 싸움을 붙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 그렇게 갈라진 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이럴 때는 특히 집권 초기에 이렇게 대통령이 중차대한 일을 했을 때는 대표가 조금 반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청교책이라는 말을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약간 반농담으로 만든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현실화될 줄은 그때는 생각을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깊게는. 근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권 초에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누가 봐도 대통령이 미는 것 같은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게 뭐냐면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그 경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대통령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육공화국 이후에 그 여당에서 공천에 개입을 하는 건 아름아름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완전히 황금 아래 배를 가르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특검되고 정권 끝나고 감옥 갈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대통령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을 보질 않는 겁니다. 대통령은 내버려 두고 오직 자신을 다음 당대표로 만들고 자신을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고 자신을 다음 경기도지사 후보로 만들어줄 이 조직되어 있는 강력한 소수가 되는 강성 당원들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얼마나 야당이 질이 멸렬합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당이 좀 역할을 해달라고. 제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아니 브레이크는 내부에서 밟으시면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브레이크 역할을 못 해주니까 한 10을 지르면 우리가 한 5 정도는 깎아줘야 이래도 그래도 정상 범위 내에서 정책이 나가는데 10을 지르면 지르는 대로 지금 다 실현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정부가 여당을 말리는 네,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약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사태로 좀 그립이 세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물론 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데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그립 좀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정청래를 물러보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